대한민국 검찰인가 아니면 소설가인가? 2026년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충격적인 조작 수사 민낯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수사 중인 검사가 피의자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검찰의 소름 돋는 폭언입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응? 이 속기사 책상 테이블만한 거 조금 큰 게 구치감 그 공간이에요.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주고 그렇게 신체적,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전 세계 어디에 인질범도 네 자식 배 가른다는 소리 안 해요. 에? 테러범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국가정부에서 간첩 수사할 때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어디서 끝까지? 애들이랑 다 그 미국에 있었다. 그래서 미국인 애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사진 보여줬다. 이 말입니까? 사진을 그리고 어떻게 구했어요? 그 이전 수사팀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 보여주는 게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시 남욱 씨가 그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남욱 씨가 그거 보고 심리적 안정 취했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입장 바꿔놓고 제가 입장 바꿔놓고 당신이 구금되어 있는데 가족 사진 보여주면 심리적 안정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그 사이에 그리고 친구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이들 기억나지는 사진을 않습니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당시 남욱 씨에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 제시했을 뿐이지 불법적이고 검사 맞아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구치감에 가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불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지금 증거는 하나도 없고 잘한 겁니까? 잘을 못한 수사 방식입니까?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잘못한 수사 저희가-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남욱 씨에게 이야기했던 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법조계 정일권 원로들이 검사 애들 절대적인 있어요, 검찰의 없어요? 수사를 강조하면서 했던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딱 그거예요. 본인은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검사가 체포영장 들고 와서 체포해놓고 애들 사진 놓고 도의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일권 검사가 충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불법 비상경험까지 하면서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검사는 인도적 차원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과연 자녀 사진을 앞에 둔 아버지에게 그것이 호의로 느껴졌을까요? 입건도 안 된 사람을 압수조사에 넣어놓고 오기랍니다. 검찰의 시계는 이미 결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을 이미 피의자로 낙점해둔 결정적 증거가 압수조서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수사는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수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님, 그동안 답을 자꾸 회피하는데 이게 오기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대통령 후보 잡는 검사들이 저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변명할 게 있으면 다시 준비하시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제 딱 걸린 상태예요. 기록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밀실에서의 24시간 면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리면 적법하다는 기묘한 논리가 국정조사장을 뒤흔듭니다. 피의자랑 단둘이서 면담을 했습니다. 뭐 김경환 검사는 방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조사가 맞습니까? 적법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여계장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맞고 교도관이 배석한 게 맞다고 하면 집무실 밖에 참여 계장이 있었고 이게 뭐 거리와 그 방에 검사 집무실 방에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공간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검사가 조사를 해도 됩니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밖에 따로 있잖아요. 검사 책상 따로 있고 계장 있고 다 있는 그 방이 있잖아요. 조사실이 거기서 그러니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 집무실 방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검사실마다 개별 그 구성이 되게 달라가지고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아니 어렵다는 개별 뜻으로 방이 있는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집무실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수사하는 수사 장소가 따로 있는데 검사 개인 방에서 개인 집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어떤 겁니다. 경우가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 자체가 그 교도관이나 참여 계장들이 충분히 가시거리가 있는 범위이고 가까운 상태에서 그 공간 자체가 충분히 그런 하는 소리나 이런 그럼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저 위법의 소지는 사실 없다. 방을 아는데 방에 벽이 쳐져 있고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은 검사가 수사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하는 그곳에 자기 책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적법합니까? 원칙적인 모습이라면은 그런 형태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외적인 모습은 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의 상황에 따라서 검사실 책상에서 집무실이 따로 있을 경우에 거기서 면담을 하고 교도관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계장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참여라는 게 같이 쳐다보고 뭘 하는지 봐야지 그 소리만 들으면 그게 참여입니까? 현실적인 상황들이 많이 그렇게 됐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참여라는 게 그 목소리만 들으면 참여예요? 아니, 그 상황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판단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안에 검사실과 조사실이 분리되어 있고 물론 그 당시 문이 열려져 갖고 안에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에서 목소리는 좀 또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시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피의자의 면담. 그곳에서 어떤 회유와 거래가 오갔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에 네. 거기서 피신도 작성하고 면담도 하고 모든 조사를 거기 안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조사를. 그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걸 적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법하다고 딱 물으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 열어두고 말씀드렸는데 취지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방에서 유동구를 회유하고 적당히 압박하고 이래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중심에 김경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유동규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객관적인 공간에서 수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480억을 먹기로 했다. 약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범죄 행위의 동기, 목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면은 모른다 이것이지. 이게 대표적으로 정적주의 표적 수사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볼 때는 공소장이 조작된 거야. 허위 공소를 쓴 거예요. 증거를 잠깐, 갖추고 다른 잠깐. 증거로 잠깐.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해 사실이 보세요. 픽스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 갑자기-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소하는 게 정치 검찰이야. 그러다 보면 검찰이 일이 된 거예요. 예,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씨나 그 법화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직무대행님, 애초에 쌍방울 수사도 별건이죠? 별건이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세요? 법카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쌍방울 법카? 어쨌든 예, 맞습니다. 맞죠? 아니, 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수사해도 됩니까?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설계해놓고 이왕 구치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원래 검찰 수사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정조사위원회 일침입니다.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고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결국 만들어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한편의 영화를 봤다고 보는데 부당거래, 더킹 이런 검찰의 부패 영화가 그냥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설계하고 가족을 압박하는 수사.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대한민국의 법치입니까? 이제 국민이 판단할 차례입니다.